자, 138쪽이고 요 기출 1번 문제. 자, 요 문제 풀 때도 가장 먼저 이제 정렬부터 해야겠죠. 자, 머릿말을 포함한 전체 범위 잡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정렬. 자, 지금 조건이 하나밖에 없죠. 정렬은 배달 담당. 자, 배달 담당을 기준으로 오름차 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정렬이 다 됐으면 이제 부분합을 누릅니다. 자, 부분합 누르고, 자, 위쪽에 보시면, 자, 그룹할 항목은 배달 담당별. 자, 배달 담당별로 배달량과 배달 시간의 최대를 계산하라 했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이제 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달량하고 배달 시간만 체크하시면 돼요. 배달량과 배달 시간. 자, 그러면 배달 담당별로 배달 시간하고 배달량의 최대 값이 계산이 되고, 자, 1차 부분합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 부분합 들어가시고, 자, 두 번째는 배달량의 합계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배달 담당 별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 함수만 합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배달량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밑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풀고, 그 다음에 확인.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범위가 이렇게 계속 잡혀져 있는데 이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 마지막 보면, 자, 부분합의 연한 파랑 표 스타일 밝게 이 서식을 적용하시오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디 있냐면, 자, 메뉴는 홈. 자, 홈에 있습니다. 홈에 있고, 여기 표 서식 있죠? 가운데 쪽에. 자, 요 표 서식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뜨고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연한 파랑 표 스타일 밝게 2. 자, 요거 찾아봅시다. 연한 파랑 표 스타일 밝게 2. 자, 마우스 올리면 떤 건지 뜨죠. 자, 연한 거니까 밝게 쪽에 보시면 되고, 이렇게 찾아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출 2번 시트. 자, 옆쪽에 139쪽에 자, 얘도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일단 정렬부터 해야겠죠. 머릿말 포함한 전체 범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정렬. 자, 얘는 지금 정렬 조건이 하나. 자, 지기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자, 이렇게 정렬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부분합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룹할 항목은 이제 지기가 되는 거고, 자, 지기별, 자, 지기별, 그 다음에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 3개. 자, 3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일단 합계부터, 자,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부분합 들어가서, 이번에는 평균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함수만 평균으로 바꿔주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확인. 자, 요게 끝입니다. 요 문제는. 자, 그래서 문제를 몇 번 풀어봤으니까 우리가 정렬하는 이 항목 있죠. 우리가 이 문제는 얘를 정렬했었잖아요. 직이. 자, 우리가 정렬한 항목이 부분합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그룹할 항목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정렬은 예를 들어서 성명으로 정렬을 했는데 그룹할 항목은 성명이 아니고 서원 번호로 하면 또 답이 안 나옵니다. 항상 정렬한 항목이 그룹이 돼야 돼요. 됐죠? 정렬한 항목이 그룹이 되어야 되고, 자, 요거는 체크만 해주면 되겠죠. 자, 얘 X 누르고 저장 안함 합시다. 자, 저장 안함 하시고, 부분합을 다시 풀어봅시다. 10번 문제 열어서.
요거 세 개 다시 풀어봅시다. 자, 3장은 연습하실 때 만약에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그럼 내가 이거를 2분 안에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면 돼요. 딱 문제 보고 2분 안에 풀 수 있어야 되고, 부분합이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정렬. 그 다음에 부분합 실행하고, 부분합이 하나 더 있으면 2차 부분합까지. 자, 요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해 안 해요. 10번 문제. 네, 9번.
네, 다 하시면 돼요. 3장은 그 연습 아까 할 때 2분 이내로 하면 좋고, 같은 문제를 수십 번 풀면 됩니다. 3장은 그냥 같은 문제만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 나중에 연습할 때도 정렬하고 부분합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10번 풀고 하나를 10번 풀고 이렇게 하시면 금방 실력이 늘 거예요. 부분합은 난이도가 괜찮죠? 자, 2분만 더 드릴게요. 2분만 마저 풉시다. 못 푸신 분들은. 자, 다 푸신 분들은 11번 열어 놓읍시다. 문제 11번. 아니, 하나. 세 개만. 문제 아직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부분합. 부분함이나 이런 문제를 3분, 4분 안에 풀어도 되는데, 어쨌든 함수를 풀 때 시간을 많이 쓰려면 나머지 것들을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다른 데서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함수가 배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시간은 40분이에요. 시험 시간은 40분인데 한 15분에서 20분은 함수 문제 풀 때 써야 되거든요. 나머지를 다 쳐내는데 20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분석 작업은 하나당 한 2분 정도에 끝내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142쪽에 피벗 테이블. 자, 문제는 11번. 자, 이 피벗 테이블은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요거는 잘 배워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요거는. 자, 책에 잠깐 메모 좀 합시다. 자, 피벗 테이블은 문제 풀 때 순서가, 자, 얘가 1번입니다. 자, 옆에다 숫자 1만 적어 놓읍시다. 자, 얘가 1번이고, 자, 어느 위치에서 시작하는지 정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요거예요. 자, 문제 푸는 순서 2번은 위에 거 지문, 그 다음부터 이제 차례대로 3번, 4번, 5번, 6번으로 풀면 돼요. 자, 위치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지문 풀고 이제 순서대로 푼다고 보시면 돼요. 자, 11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머릿말부터 데이터까지만. 자, 병합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빼야 됩니다. 병합 빼고 머릿말부터 데이터 범위까지만 이렇게 딱 잡아두고, 자,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있습니다. 메뉴에서 삽입.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왼쪽에 피벗 테이블, 요 네모난 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누르면 창이 하나 뜨고,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자, 동일 시트에 A18. 자, A18 셀에서 시작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야 위치가 활성화됩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 위치는 A18을 딱 찍습니다. A18 찍고 확인.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필드가 떴죠. 자, 필드가 떴는데, 자, 이제 위쪽에 지문을 보고, 2번 지문을 보고 얘를 여기다가 다 옮길 거예요. 자, 옮길 때는 순서대로 하나씩 보시면서 옮기면 됩니다. 옮기는 방법은, 자, 이름은 필터. 자, 이 이름을 마우스로 딱 왼쪽 누르고 필터로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고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서명은 행으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직위는 열로. 자, 값세는
값에는 상여급의 최대값과 실수령액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최대값 평균 다 빼고 일단 들고 옵시다. 상여급하고 실수령액. 자, 일단 들고 오는 게 먼저입니다. 자, 요렇게 순서대로 들고 오고, 자, 여기까지 쉽죠? 자, 근데 자, 보시면 자, 문제는 상여급을 먼저 들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실수로 바꿔서 들고 왔으면 밑에서 바꿔주면 돼요. 혹시나 순서가 잘못됐으면 밑에서 바꿔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항목을 잘못 들고 왔다. 그러면 얘를 빼줘야 되는데 빼주는 방법은 얘를 딱 잡고 밖으로 버리시면 돼요. 밖으로 버리면 빠지거든요.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순서 바꿀 때는 여기 안에서 바꾸시면 되고, 잘못 가지고 왔다 밖으로 버리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 순서대로 이제 풀어 봅시다. 자, 지문부터 마저 합시다. 요 상여급은 최대값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요 상여급을 딱 클릭해 봅시다. 클릭하면 왼쪽 클릭하면 제일 밑에 값 필드 설정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실수령액도 선택하고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으로 바꿔주고.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풉시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하고 열의 총합계를 해제하시오. 자, 피벗 테이블을 딱 선택하면 위쪽에 메뉴가 두 개 생겨요. 위에 메뉴가. 그죠? 자, 셀을 선택하면 메뉴가 없어지고 피벗 테이블을 눌러야지만 생깁니다. 메뉴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거의 다 디자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메뉴에 다 있고, 자, 요 문제는 요거 왼쪽에 요거 있죠. 총합계. 자, 얘를 선택하시면 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행 및 열의 총합계를 해제. 자,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 요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거. 자, 요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 그 다음에 숫자 범주와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되어 있는데, 자, 값 필드 설정은 좀 전에 했었죠. 자, 요거 선택하고 값 필드 설정 들어오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 들어가서 따라가 주면 돼요. 표시 형식 들어가서 숫자 누르고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선택하고 확인. 자, 문제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쭉쭉 따라가 주면 됩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값 필드 설정,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숫자 범주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 선택하고 확인. 됐죠?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빈 셀은 샵 기호로 표시하시오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피벗 테이블 이 범위 내에서 아무 곳에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아무 곳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일 밑에 피벗 테이블 옵션, 자, 제일 밑에서 위에 옵션 창을 띄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밑에 쪽에 빈 셀 표시를 샵 하나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빈 셀은 샵으로 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완성된 보고서는 자, 이제 서식을 지정해야 되는데, 자, 얘도 디자인에 있습니다. 디자인에 있고, 요 스타일에서 요 단추 눌러봅시다. 제일 밑에 거. 자, 스타일에서 제일 밑에 단추를 선택하면 이렇게 뜨죠? 자,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6. 자,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6. 찾았으면 선택하시면 돼요. 문제 보통 6이, 보통이라는 게 요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이 나왔다 그럼 중간에서 여섯 번째를 찾으면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요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52쪽. 자, 152쪽이고 문제 1번. 자, 머릿말부터 범위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선택하고, 자, 이제 1번 첫 번째 거. 자, 동일 시트에 A21. 자,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위치가 활성화되면 자, A21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옮겨야겠죠. 지분 보고. 자, 제품 코드는 필터 주고 판매 일자는 행, 그 다음에 판매 형태는 열. 자, 값에는 납품 수량 하나만 들고 오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행 부분 있죠. 여기 행에 제가 하나를 들고 왔는데 세 개가 생겼잖아요. 요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뭘 빼지 말고, 내가 분명히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두 개, 세 개가 생기면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요대로 두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올게. 자, 판매 일자는 월 단위로 그룹을 지정하시오 되어 있죠. 자, 피벗 테이블을 보시면 지금 판매 일자가 여기거든요. 지금 판매 일자가 이 부분인데,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룹이 있어요. 가운데 중간 쪽에 그룹이 있고, 자, 그룹을 선택하면 이제 어떻게 그룹을 지정해라 이렇게 있죠. 자, 문제는 지금 월 단위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월만 딱 체크되게 한 번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근데 한 번 더 선택하면 풀립니다. 딱 월만 선택한 상태로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됐죠. 오른쪽 필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자, 요거는 디자인 메뉴에서 총합계,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만 설정. 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문제 갑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머릿말부터 범위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자, 동일 시트에 A16. 자,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고 A16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확인. 자, 옆에 필드가 생겼으면 지문 보고 넣어 줍시다. 자, 순서대로. 자, 성명은 필터, 그 다음에 과정 코드는 열, 등급은 행, 그 다음에 값에는 근무 점수와 경력 점수 먼저 들고 오고 난 다음에 바꿔주면 돼요. 근무 점수 들고 오시고 경력 점수 들고 왔으면 이제 바꿔줍시다.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자, 여기까지 해봅시다. 일단 자,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를 보면, 자, 시그마 기호를 행 영역으로 이동하시오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위쪽에서, 자, 지금 이쪽에서 얘를 지금 밑으로 가지고 왔었죠. 자, 가지고 오니까 자동으로 얘가 딱 생겨요. 생겼죠? 자, 얘를 이제 옮길 겁니다. 지금 열에 있는 시그마 값을 행으로 이동할 겁니다. 들고 오시면 돼요. 그냥 마우스로 끄집고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동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시오.
자, 얘도 디자인 메뉴에서, 자,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세 번째에서 개요 형식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현재 시트에 고급반하고 중급반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초반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 1장에서 필터 배웠었죠? 필터. 뭐 체크하는 거. 자, 얘 등급 옆에 보시면 요거 필터 단추 있죠? 필터 단추. 필터 단추를 누르고 기초반을 빼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놓쳤어요? 등급 옆에 필터 단추를 선택하고 기초반을 제외해야 되니까 선택 풀고 그 다음에 확인. 자, 여기까지. 쉽나요? 쉽죠? 쉽죠? 자, 얘도 끄고 다시 풀어봅시다. 세 문제. 문제 풀 때 막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 머릿말부터 데이터까지 잡아야 된다는 걸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어떤 거는 머릿말을 안 잡고 또 뒤에 가보면 어떤 거는 또 범위를 안 잡아요. 그러면 이게 막 5개, 6개를 배우면 헷갈려서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좀 이상하게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습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잘 보시면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부분합입니다. 아 진짜요? 부분합을 제일 많이 틀려요. 지금이야 부분합이 쉬운데 이걸 다 배우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제 부분합을 제일 많이 틀려요. 자, 다 푸신 분들은 12번 문제 열어주고 그 다음에 155쪽 마저 푸세요. 못 푸신 분들은 한 3분 더 드릴 테니까 마저 푸십시오. 자, 12번 넘어갑시다. 자, 오늘은 12번까지만 합시다. 자, 12번 파일 열면 딱 봐도 쉬워 보이죠? 딱 봐도 쉬워 보이잖아요. 자, 요거는 문제 푸는 순서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자, 제일 마지막 부분. 자, 요거. 제일 마지막이 합계의 변화를 영역에 계산하시오 되어 있죠. 자, 요렇게 문제를 파악해도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데이터표는, 자, 위쪽에 지금 요거 있죠, 점수. 자, 영어, 수학, 국어 점수가 요렇고, 그 다음에, 자, 얘를 딱 누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위쪽에 보시면, 자, 선택을 하면 다 숫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만 함수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일단 얘를 건드려야 돼요. 우리는 함수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애를 건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 책에 있는 풀이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밑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어 점수가 80, 90, 100일 때, 수학 점수가 90, 100일 때,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가상 분석을 하는 건데, 자, 가상 분석할 때, 자, 국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가 교차되는 이 지점 있죠. 교차 지점에, 자, 책에는 이 함수식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붙여 놓고 엔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는 쓰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엔터.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귀찮게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고, 그냥 는 쓰고, 함수식이 걸려져 있는 셀을 선택하고,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딱 잡습니다. 범위를. 자, 범위를 잡을 때 문자는 빼고, 요 문자는 빼고 딱 숫자만 잡고 여기까지. 자, 요렇게 잡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표 제일 밑에 있죠. 자, 요거를 띄우면 이제 행하고 열 입력하라고 뜨는데, 자, 행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게 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열입니다. 자, 그러면 행에 해당되는 과목은 국어고 열에 해당되는 과목은 수학인데, 자, 값을 찍을 때는 자, 행 입력 셀에 국어 점수인 얘를 찍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얘를. 여기 밑에 있는 애를 찍는 게 아니고 위쪽에 행에 해당되는 국어 점수인 70을 딱 찍고, 자, 그러면 열은 수학 점수에 해당되는 80을 찍는 겁니다. 요렇게 했을 때 점수가 바뀌면 어떻게 합계가 나오는지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필기 문제인데, 필기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데이터표는 방금 문제를 풀어봤지만 범위를 딱 잡고 문제를 풀었더니 한 번에 값이 입력이 되었죠. 자, 그러면 얘는 하나는 딱 안 지워집니다. 하나 딱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변경할 수 없다고 뜨거든요. 일부분은 수정이 안 되고, 자, 이 값을 지우려면 이렇게 값을 다 잡아 놓고 가상 분석된 값을 다 잡고 딜리트 키를 눌러야지 수정이 됩니다. 자, 요거는 필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 자, 문제를 다시 풀면, 자, 교차되는 지점에 함수식이 걸려져 있는 거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범위를 잡고, 함수식 가지고 왔으면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데이터표 열어주고, 자, 행에 해당되는 국어 점수인 위쪽 선택하고 수학은 요거 선택하고. 자, 데이터표는 요게 끝이고, 자, 뒷장에 157쪽에 또 풀어봅시다. 자, 157쪽의 문제가 뭐 어려워 보여도 되게 간단해요. 자, 얘도 보시면 하나씩 눌러봅시다. 여기 위에. 자, 함수식에 걸려져 있는 게 하나가 딱 있을 거예요. 함수식 걸려져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교차되는 지점에다가 는 쓰고 그 다음에 함수식이 걸려져 있는 셀을 선택하고 엔터 치면 그대로 가지고 오죠. 자, 이렇게 했으면 범위 잡고, 자,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표, 자, 열어주고, 자, 행은, 자, 얘가 행이었죠. 얘가 행이고, 자, 얘가 열인데 행은 상환 기간이니까 얘를 찍으면 되겠죠. 5. 그 다음에 열은 연 이율이니까 12%를 찍으면 돼요. 자, 행은 요거, 그 다음에 열은 요 12%. 자, 요것도 껐다가 다시 풀어봅시다. 2개.